예, 제가 아직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동안입니다. 그래서 어리게 보시는데요. 30년 전 26세 김기정의 나이와 제가 동갑입니다. 말띠입니다. 김기정 열사 30주기 추모 사업을 진행해온 기정 2021 집행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87학번 이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대한극장 길 건너편에는 김기정 열사 사망 현장 표지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슬픔과 분노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복수대행 서비스 모범택시라는 TV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택시회사의 사장으로 나오는 김희선 배우가 딸의 희생에 절망하는 어머니께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딸이 하고 싶었던 댄스 학원에도 다니고 행복하게 사는 게 딸이 원하는 거야. 딸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신나게 즐겁게 사는 거야. 추모에서 일상의 기억으로 김기정을 열사로 박제화시켜서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같이 함께 고민하며 웃고 떠드는 우리의 친구, 선배, 후배로 함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다큐멘터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머니께서 주저하셨습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 괜히 또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요. 우리의 이야기를 30년 동안 함께 했던 우리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즐겁게 하고 있어요. 다만 어머니, 우리가 출연료를 좀 못 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이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470여 명의 분이 8천여만 원이라는 돈을 준비기금으로 모아주셔서 저희가 추모 시집을 복간을 하고 추모집을 내고 또 추모 기념품으로 열사의 글씨로 쓰여진 각인펜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 추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후원하였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시면은 함께 뜻을 모아준, 의지를 모아준 준비위원분들의 이름이 엔딩 크레딧으로 올라갈 텐데요. 엔딩 크레딧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준비기금을 모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11월 저희가 정식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추모의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3일에 어머니 많이 우셨는데요. 오늘은 절대 우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첫 영화에서 주연을 꿰차고 데뷔하는 날입니다. 김기정 열사 어머니, 김종분 여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친척분들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만 해주십시오. 강경대 열사 부모님 오셨나요? 오시기로 하셨는데. 예. 그리고 그 최우혁 열사, 군 의문사로 사망하신 최우혁 열사 기념사업회에서 오기로 하셨는데 오셨습니까? 예. 또 이한열 기념사업회 한동걸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이경란 기념관 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9.11년 열사투쟁에서 회의에서 임성종 이사장님 및 여러분들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사업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균 민주기념사업회 이기영 이사장님과 전님, 이연배, 허태권, 이근덕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성균 민주동문회 김아란, 이두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계승연대인가요? 계승연대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일어나시죠. 이덕우 선배님 오셨습니다. 이덕우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규정 폭력살인 진상규명 조사단으로 조사단장님을 활동해 주셨던 양일승 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김기정 열사 추모사업회 초대 회장님으로 계셨던 장기표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늘 저희가 행사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소개하게 되는데요. 아마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의미를 그분들도 아실 거고 여러분들도 이게 더 힘을 주는 의미로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총학생회장인 9.11 열정을 다 바쳤던 총학생회장 기동민 의원 오셨습니다. 예, 제가 우리 준비위원 신청서를 써놓고 준비위원 기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면은 저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안 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 낸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2번을 내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챌린지 캠페인을 했는데 기정이 이긴 챌린지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여러 위원들도 조직하여준 우리 박용진 의원 오셨나요? 예, 지난 23일 쩔뚝거리는 다리로도 불편해하면서도 씩씩하게 왔던데요. 우리 정의당 원내 대변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이은주 의원 오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드라마 얘기를 했고요. 제가 영화 본 것 중에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도 있던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분이는 자식도 많지. 징한 사람들입니다. 30년 동안 함께해왔던 우리 어머니의 아들, 딸, 오늘의 주인공들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아, 네. 오늘 영화 이후에 토크와 콘서트 진행을 맡은 원래는 어딜 가면 배우 문솔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민족성대 교육학과 구성학번 문솔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진행을 맡게 된 이유는 원래 사회 잘 안 보는데요.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된 이유는 성대 출신 연예인 중에 송중기 다음으로 유명해가지고 송중기 씨 너무 바쁘고 네, 영화에 감동을 안고 이런 농담을 하려니까 잘 안 됩니다. 네. 뭐 저도 어머니께서 해마다 싸우신 음식을 유서 참배 때마다 많이 얻어먹고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영화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건데요. 같이 이야기를 나눌 감독님, 김진열 감독님, 네, 그리고 오늘 기동민 의원님도 오셨고요. 네. 그리고 최은기 학생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했고요. 네.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앉을까요? 네. 오늘 사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또 김종분 어머님과 쌍벽을 이루는 씬스틸러로 등장했던 정유인 씨가 같이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촬영이 늦게 끝나서 그 제주도에서 못 올라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고요. 정유인 씨는 제가 노는 언니에 한번 나가서 같이 놀았던 적이 있어요. 유인 씨랑. 네, 그래서 그때 촬영할 때는 서로 몰랐었고 그냥 수영 선수 정유인 씨, 배우 문솔이 이렇게 그냥 촬영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가 기정 언니 조카인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럼 혹시 외할머니가 김종분님 그랬더니 네, 저 외할머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카톡을 주고받고 저한테 기정 언니가 어떤 의미인지 카톡으로 유인 씨한테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그래서 오늘 다시 얼굴을 보나 기다렸었는데 참 요즘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방송 촬영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고요. 우선 여기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세 분 각자 인사부터 좀 전할까요? 네. 저부터요? 네. 분위기가 이렇게 엄숙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오늘 사실 문소리 씨가 서해를 보고 정유인 씨가 온다고 그래서 연예인들 구경 좀 하러 갔는데 그래도 반의 목적은 달성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이를 그 전에는 뭐 여러 번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예전에 같은 학생운동 조직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하고 날밤도 새보고 뭐 그랬던 기억 이외에 여기 나왔던 친구들이 가졌던 그런 아주 이렇게 원초적인 기억 이런 건 많이 갖지 못했는데 과정을 통해 저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는 김진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어머니 김종분님하고 같이 1년여간 작업을 하게 됐고요. 작업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저 또한 어머니의 밥을 많이 얻어먹었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밝게 말씀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9살 학생 최은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성대 88학번 국문과 하셨고, 그래서 몇 번 이제 김기정 열사님 얘기를 듣고 하면서 자랐습니다. 네, 최희태 동문의 따님이시고요. 네. 최은기 학생은 이번에 복간 시집, 김기정 여사 복간 시집에 글을 또 썼었어요. 19살에 눈에 비친 김기정 열사. 네, 이렇게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영화 1987을 아버지와 같이 보고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우셨고, 네,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에 참여했고, 또 남편 정준하 감독이 만든 영화여서 이 영화가 이렇게 19살의 소녀에게도 소녀의 마음도 흔들어 놓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영화를 만드신 김준열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김준열 감독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랑 나쁜 나라라는 작품, 네, 세월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을 때 제가 나레이션을 해서 네, 뵌 적이 있었는데, 늘 이런 사회 문제에 굉장히 깊숙이 카메라를 들이대시는 감독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그 시작부터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 성대 동문이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어머니에 대한 기사를 쓰신 걸 읽게 됐어요. 그걸 읽으면서 어머니가 아직도 노점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어머니 그 생애 구스를 조금 한번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어머니 연락처를 조금 수소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디스토리에 연락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인디스토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021년이 김기정 열사 30주기면 조금 한번 이걸 다큐멘터리로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작업하면서 제가 만나뵀던 성대 동문들 같은 경우는 30여 년간 여기 김기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미안함, 그런 죄의식 이런 것들을 좀 다들 마음속에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기이니까 이 시기에 좀 한번 그런 작업을 좀 해봐도 좀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계속 그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부채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때는 학생운동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는 좀 그런 미안함을 좀 갚는, 그리고 저도 좀 거기에 같이 함께하는 어떤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처음에는 이제 그 김기정과 그 30년 동안 함께 이 김기정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도 좀 했었는데, 어머니를 좀 주인공으로 삼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민주화 과정 안에 수많은 그 희생자들이 좀 있었고,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희생자들은 기억을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관심, 기록들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어머니를 좀 기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매력이 있었던 건 어머니가 아직도 노점을 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현장에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인공 캐릭터가 너무 강렬했어요. 네. 그리고 저 보는 동안 저 그 옥수수랑 떡이랑 입장하셨죠, 다들 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저 옥수수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사실 조연이시지만 옆에 꽃집 할머니랑 그 야채 할머니랑 다들 그 4인방의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도 뒤에서 많이 보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고요. 거의 1년의 촬영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이런 질문 저 기자들한테 받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저도 하게 되네요.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네 뭐 있으시면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작업에 대해서 조금 어느 시기까지는 조금 주저하시는 게 좀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10월 정도에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머니가 이제 이 작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그 일을 계기로 그래 그럼 다큐멘터리 작업하는데 내가 좀 더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좀 하시는 시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내일 밥을 먹으러 한번 밥을 먹을 테니 와라 이제 이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갔어. 알겠어요 어머니 하고서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그 도봉산 간장게장이요. 네, 간장게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빨도 다들 좋으신가 봐요. 아직 어르신들 너무 맛있게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그 집이 어딘지 진짜 나중에 여쭤봐야지 생각하고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어머니가 뭐 어디를 가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왕십리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조금 어머니가 가시는 데가 있으니까 어머니 뭐 거기도 좋고 거기도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하시더니 도봉산을 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뭐 어머니 아시는데 했더니 갔었다. 이래서 그러시라고 그러면 근데 저는 도봉산이 왕십리에 있는 식당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식당 이름이 도봉산인가 보다 이러면서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다른 그 친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성동구청은 횡단보도를 몇 개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앞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편에 있나? 그래서 이렇게 막 쫓아가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 서시더니 그 도봉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봉산이 있는 도봉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어머니랑 아침 겸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사무실로 와야지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점심 먹으러 도봉산 1시간 버스를 타고 도봉산에 가서 이제 그날 저녁까지 좀 있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영화 정말 보면서 저는 많이 울기도 했고, 네, 많이 웃기도 했고, 아직 가편집 본 상태이긴 네. 하지만, 네, 더 완성된 영화가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네, 울고 웃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짧은 감상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기동민 의원부터.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게장도 정말 맛있게 드시고 이날에 윤여정이 있었으면 왕십년은 김종국이 있어서 청룡장화제나 아카데미 시상식 이런 게 되게 빛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분의 연기가 정말 신들린 듯해서 특히 어머님의 그 어깨춤 사위라든지 박수 치며 몸을 움직이시는 이런 화려한 동선 이런 게 되게 눈에 많이 선하고 많이 남았어요. 그 길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숨기고 사셨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그 당시에 규정일을 지켜주고 어머님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 성균관 16,000학우를 지켜줬던 여기 계신 장기표 선생님, 양길승 원장님 그리고 동문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도구 변호사님을 비롯한 선배님들 그리고 강민조 아버님, 어머님 다 오셨는데요. 유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해를 버틸 수 있었고 5월과 6월 12일까지를 버틸 수 있었고 30년을 지금까지 한결같이 어머님 곁에서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꼭 더 감사하고 싶은 거는 김진열 감독님 그리고 곽용수 PD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내왔는데 한 5년 오주기 추모식 때부터는 조금 밝게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두운 추모의 마음도 있는 거지만 조금 이렇게 밝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30년이 흘러와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남기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걸 보니까 이게 살아온 30년과 이후의 30년을 이어줄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역작이었겠다. 규정이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당시 함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왕십리, 김종분 이거 하나로 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피라 진짜 고맙다. 몸이 별로 안 좋은데 몸이 안 좋은지도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무심한 선배인 거죠.
괜히 제필이한테 화내고 그랬는데 제필이 그리고 또 같이 하는 후배들이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 있어서 어머님이 계셨고 어머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짐을 사실 제필이나 후배들한테 그냥 떠넘긴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한데 기껏게 감당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드리고 진짜 고맙습니다. 네. 역시 정치인다운 네. 네. 인사치레를 길게 먼저 하셨고요. 아닙니다. 그 진심이 저희한테도 제가 네, 좀 싸가지 없는 농담을 죄송합니다. 네. 아니 국회의원 정말 제지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그 진심이 저희한테도 전해지는 네, 말씀이셨고요. 최은기 학생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학생이 아니시죠 지금? 네, 전 자퇴를 해서 자퇴를 해서 학생은 아니지만 네, 최은기 양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일단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화가 그거를 아예 하나도 모르고 봐서 전 좀 무거운 분위기로 갈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너무 유쾌한 쪽으로 흘러가서 그리고 저희 할머니랑 또 이제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좀 많이 생각났어요. 보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네. 네 어쨌든 다큐멘터리를 1년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1년간 만드시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셨을 텐데 어쨌든 저희 모두에게 또 예, 어머니에게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네 작품이고요. 이런 작업을 해주신 김순열 감독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추모사업에서 네 전달하겠습니다. 진정 언니와 그 종분 어머님 덕분에 꽃다발도 다 받아서 네, 어쨌든 아직 그 영화가 가편집 상태이고 후반 작업을 조금 더 거친 이후에 언제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오늘 행사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는 편집 구성안을 좀 다시 좀 정리를 좀 하고 편집을 좀 다시 진행을 해서 10월 말 이 정도에는 아마 다른 시민분들하고 함께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말에 조금 더 달라진 버전으로 완성된 영화를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왕십리 김종분이라고 들어봤냐 웬만한 액션 영화 뺨친다 이러면서 네, 많이 홍보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재필 선배가 우리들의 영원한 총학생회장이다. 네, 이렇게 기동민 의원을 소개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 91년 그 당시 총학생회를 이끄시면서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테고 오늘 그 시간들이 정말 필름처럼 많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그 당시의 일들을 모두 다 저희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짤막하게나마 어땠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50을 넘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내 나이가 이제 어머니 나이가 됐구나 이런. 어머니가 그때 53세 정도 되셨대. 박민주 아버님이 50세라고 그저께 말씀 주시던데.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셨어요. 지금 제가 57세 정도 되거든요. 동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정치적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감당을 하셨을까? 사실 지금 나이로 보면 그렇게 많이 먹은 나이도 아닌데 그 연세에 어떻게 이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30년을 버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91년도는
조금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는 되게 미안한데 그때 이제 학생운동의 투쟁 동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을 시기였어요.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고 범국민대회도 뭐 쭉 계속 이어지고 워낙 많은 분들이 또 분신하고 저항하고 그랬던 과정이어서 학생운동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었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규정인가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저는 세 번째 싸움 그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이 있었는데 세 번째 싸움 이렇게 갔는데 경희대 학생회장이었던 한철수가 저한테 와가지고 형 학교 학생이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고. 근데 이름이 김규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사프민터리에서 조정영 씨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 근데 이제 저에게 익숙한 그런 이름을 듣고 백병원으로 달려가고 장학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에 들어가서 어머님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6월 12일까지 버틴 거죠. 많이 힘들고 그때 외로웠습니다. 상대 사람들이. 전선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전선 혼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동력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논란 끝에 전대협 출범심을 부산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가라고. 그래서 또 다른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청년 서부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부산에 집중했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그 과정을 외롭게 지켜낸 그 힘이 성대 학생들과 그리고 졸업생들과 공문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게 외롭고 고통스럽게 그 전선을 지켜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서운하다는 느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대적 동질성과 같은 이 느낌을 갖고 아파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단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침이 되게 심했습니다. 백병원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니까 새벽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무슨 전시회 방송하듯이 방송국에 와서 마이크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학생들 선동해서 그쪽으로 내몰고 결국은 뭐 이렇게 힘이 약해서 그때는 뭐 시신을 침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한 번 좌절하고 무릎이 꿇리고 그랬던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이 어디 나가서 울면 안 되는데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넘어서니까. 그리고 이제 규정이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좀 학교를 통해서 가고 싶은데 유림들이 막아서고 언론들은 다 집중하고 그때 아마 기억하기로 그때 이렇게 가판 기사에는 예상 기사로 뭐 유림과 학생 격렬하게 충돌 뭐 이런 기사들도 나갔던 것 같아요. 용기 있는 학생들이 용기를 내고 지혜를 내어주고 백기환 선생님, 장희표 선생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유림 어르신들께서 그 길을 양보해 주시길래 제가 학생이 연락해서 곡괭이하고 삽을 들고 벽을 허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규정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공자의 위패를 모셔놓은 그 사당을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을 돌아서 벽을 뚫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백기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더만 자네는 그렇게 일을 잘 처리를 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일 처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나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듣기 쉽게 말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아 이거 지금 벽 허물고 들어가면 지금 당신들과 당신 이 불문과 여학생들이 다 앞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는데 다 무릎 꿇고 한 뭐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다 무릎 꿇고 그때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을 잘 풀어놓고 결국은 벽 허문 모습만 나올 거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길래 제가 그때 예비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금 그 여유가 남아 있어서 같이 상의를 해서 도서관 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규정이를 마지막 가는 길을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가 좀 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상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공자의 위패를 모셔놓은, 그리고 유림들과 이 대립을 하다니 되게 격하게 반발하고 규정의 시신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랬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사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성대경 교수님인가 이렇게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 대동문제연구소 교수님들 한 8분 정도가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가 난장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알아듣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학교를 한번 둘러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나가서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을 좀 설득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설득을 하냐 그래서 제가 30분 안에 학생들 2,000명을 모아드릴 테니까 한번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부대 도서관, 법대 도서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교수님들이 당신들과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여러분들 이 보고 있는 책자가 눈에나 들어오게 된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8분하고 단과대별로 토론들을 이렇게 진행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규정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때 이 독학생이었는데 학생회 간에 이렇게 걸개가 걸려져 있었는데 그 앞에 나무가 있어서 규정이 얼굴이 이렇게 좀 걸려 있는 얼굴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나무를 좀 잘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반대했던 학생들이 규정이 얼굴을 모든 16,000 심산의 후배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정도로 이제 똘똘 뭉쳐서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장을경 총장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학교 당국도 전폭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이라는 공동체가 어느 하나 소외됨이 없이 학교 당국, 학생회 그리고 동문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 함께 다 이루어내서 6월 12일 날 장례식을 잘 치루었고요. 마석에 오셨습니다. 그랬던 과정이 있어서 성대를 나온 그 당시를 함께 경험했거나 이 시대적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머님의 도시락을 탐욕스럽게 먹고 있고요. 아까 미정 씨가 걱정했던 것처럼 정말 많이 준비를 해오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5월 25일을 즈음해서 일요일 날 마석이나 혹은 이천에 가서 어머님의 도시락 한 끼를 얻어먹고 1년 살 수 있는 힘을 비축해왔던 과정이 지금 지난 30년의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서요. 어머니 건강하게 계셔서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그리고 또 화면을 보셔서 알지만 너무나 밝게 우리 아이들 우리들 맞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막 중원부원이 되는데 그랬던 과정이 있습니다. 네. 저는 부산학번인데 저도 입학하자마자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선배님들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가 공자의 위패 때문에 기정 언니가 못 지나가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무릎 꿇고 왕도 말에서 내려서 가야 된다는 하마비가 있는 곳이어서 그때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김기정이라는 이름을 들었었고 오리엔테이션 가서 제 기억으로는 다 같이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 내용에도 기정 언니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입학과 동시에 저는 이제 기정 언니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궁금해진 거죠. 한국 사회가 뭔 일이 있었길래 우리 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지? 대학 생활의 시작과 함께 그리고 백병원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투쟁을 지나 거의 전쟁같이 들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를 보내셨던 분이시기에 오늘 이 영화 더욱더 남다르셨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네, 토크 콘서트니까요. 공연을 해주러 오신 분이 있으신데요. 이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93년도에 야대의 부총학생회장이셨는데 그 다음에는 꽃다지에서 가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현재는 목사님으로 또 네, 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박향민님의 노래를 한번 듣고 우리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어도 될까요? 지난 밤 꿈속에서 온종일 비 내리더니 창밖에 키 작은 목련꽃이 하얗게 봄을 비웠네. 무심코 바라보다 빙글에 웃음을 잃다 문득 가슴 저미게 불러봤소. 장살 아래 그대와 함께 있기에 내 삶은 더욱 의미가 있고 그대와 함께 걷기에 우리가
어머니 후배 89학번 박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화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우리 작은 딸이 나를 전국으로 돌아다니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30년 후에 이렇게 엄마가 되고 또 이렇게 다들 나이 들어서 우리 기정 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과연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얼굴들 분명히 얼굴은 알겠는데 밖에서 만나면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있더라고요. 누구더라? 하니까 나 다람쥐야. 누구더라? 똥개 형은 알았어? 예전에 그 만났던 얼굴들을 막 확인하는 생각이 들면서 영화 속에 잠깐 나왔던 그때의 시절들이 꼭 나의 가슴에 그 낙인처럼 남아있는 화상을 건드린 것처럼 가슴이 이렇게 쓰라리면서도 뜨거우면서도 이런 것들을 느껴봤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까지 달려오신 분들은 그 낙인이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이 발걸음을 여기로 옮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30년의 세월 동안 그 어딘가에서 그 뜨거움을 느끼면서 각자의 자리들을 밝혀왔던 그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머니에게는 그 작은 딸이 되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김정분이 되어서 이 시대를 차지하고 가야 되지 않는가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제가 학교 때 참 꽃다지 생활하면서도 그랬고 참 그 주님을 항상 맞이했었는데 꽃다지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고 한 10년, 20년 저희도 민정교회 생활하다가 끝에 받은 10년 만에 받은 월급이 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 월급이었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세상은 또 그 안에도 너무나 불법과 비리가 많고 현재 지금은 종교사기를 당하고 있는 신천지 피해자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것을 고소한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에서 정책 자문을 받고 활동하고 이번에 고소하고 2심 들어갑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종교 사기로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태를 벌이고 있는 이 사기꾼들을 몰아낼 수 있는 또 법제정을 위해서 활동할 것을 우리 피해자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00만의 종교 사기 피해자들이 있고 또 만만치 않은 우리의 민중이기 때문에 손잡아 줄 것을 제가 많이 와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을 안 잡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오는 사람들만 보고 있어서 제가 우울증에 좀 시달리곤 하는데 많은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과 함께 노래로 마지막 손을 잡아야 해 마치겠습니다. 손을 잡아야 노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먹을 쳐야 돼. 뒷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을 잡아야 해 들어만 가는 상처로 움츠린 손을 내밀어 이 옆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손을 잡아야 해 손을 잡아야 해 희망의 날개를 잘린 채 맴도는 기계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조각난 세상을 이어야 해 바람이 거세어지면 세상을 향해 기운차게 어깨를 걸고 돌아가는 풍차처럼 당당하게 손을 잡아야 해 늘어만 가는 상처로 움츠린 손을 내밀어
네, 또 종교계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장미 목사님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요즘 예술인의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서 쓰는데 어떻게 그러면 요즘 이제 그런 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1987이란 영화를 만들 때 제가 한번 뵀었어요. 네, 저 그 감독이신 장준환 감독이 그 운동권 월드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옛날에 그랬다는 소문이 있던데 연줄이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이재필 선배를 통해서 네, 기동민 선배님 포함 여러 선배님들을 또 만나 뵙고 그전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저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987만큼 왕십리 김종분도 큰 흥행을 네, 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네, 최은기 학생이 이 자리에 같이 해줬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곧 최은기 학생도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네, 아버지도 국무과였는데 최은기 학생도 문예창작과나 글을 쓰는 쪽으로 네, 대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대학을 가서 네, 세상을 더 네, 만나는 시간들이 올 텐데 오늘 이 시간이 최은기 학생에게 어땠을지 네, 좀 궁금합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항상 제가 쓰는 글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꼭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중점을 두고 책도 많이 읽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아까 이제 영화에서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폭력의 시대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경쟁과 혐오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자퇴를 했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있고 저와 이제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이제 입시 경쟁을 통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이제 뭐 진보와 보수와 약간 이런 거의 충돌이었다면 지금은 좀 열려있나 아니면 닫혀있나 이게 좀 충돌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혐오의 시대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건 옛날보다 뭔가 받는 차별은 덜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걸 정말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그러니까 사이버라는 가면을 쓰고 그걸 좀 드러내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많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이제 젠더 갈등이나 아니면 아동학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많이 공부하고 좀 많이 접해보고 하는데 이제 저는 항상 약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87이라는 영화를 보고 처음에 되게 엄청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멘토쌤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복간 시집에 실렸던 제 추모글을 보시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왜 대학생이 죽지? 왜 어른들은 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그 죽은 대학생 또래 대학생들이 왜 위험한 곳에 나가서 시위를 할까?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멘토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 때문에 그 글 안에 그런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멘토쌤이 지금 30대이신데 이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디어나 아니면 교육으로 좀 많이 그런 데모가 있었다라는 거를 많이
했는데 저희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영화를 통해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의문이 생기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 아빠랑 막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빠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를 너무 동경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계속 어떤 사건이나 뭔가 잘못이 반복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민주화 운동이나 투쟁 같은 거를 배우면서 어떻게 지금 현 시대의 문제점들을 내 또래 신세대들이 고쳐나갈 수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런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감독님이나 어머님 같은 이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19살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빠를 한 30년 만나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행이다 아빠 안 닮아서. 아우, 제 딸은 11살인데 저렇게 야무지게 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규정 언니가 그 당시 학교 다니면서 썼던 그 일기가 영화에 나왔었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스스로 귀하게 여기면서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또 세상을 고민하고 이런 흔적들을 저희가 영화를 통해 봤었는데 최은기 학생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규정 언니의 정신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 네,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걸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저한테도 감사한 최은기 양의 말씀이었고요. 극장을 저희가 개관한 시간이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토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깜짝 이벤트로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 30년 동안 이 추모 사업회의를 묵묵히 늘 맨 뒤에서 해오신 이재필 선배님께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재필 선배님 앞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국민분께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0년은 아니고 29년인데요. 첫 1년은 제가 해가지고 항상 미안합니다. 감사패 이재필 귀정 2021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김기정 열사 추모 30년 끈질기게 귀정의 곁을 지켜온 이가 있습니다. 길고 긴 추모의 시간 때로는 잠깐 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중간에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귀정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꺼이 자신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추모회 앞에 선 이는 매년 바뀌어왔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당신이 있었습니다. 귀정이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추모의 곁을 내어주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정이와 함께한 일상을 마련해주어 고맙습니다. 2021년 5월 25일 귀정 2021 준비위원회. 예. 높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추모사업회 하면서 연락하고 한 일밖에 없고, 모두 다 자기가 나서서
다 연락하고 했었는데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연락하고 해서 했던 게 저는 조금 전에 동민이 형이 얘기했던 성균 공동체되지 않았나. 그 성균 공동체가 우리가 진보 공동체로 같이 했던 그 학습된 힘들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도 안 좋으신데 이번 30주기 추모제를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늘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주연 배우이신 김종분 여사님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 나가시죠. 저는 어머니 100세 잔치를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어머니는 좀 있으면 제가 환갑인데 환갑잔치를 해주신다고. 환갑잔치를 하나 해야지. 너희들은 다 합동을 해라. 네, 경제관님이 분명하세요. 혼자 하지 말고 합동으로 하는 주문이에요. 아니 아들이 많은데 그 나이에 아들이 많은데 만나면 어떻게 해주냐. 그러니까 합동을 해야지. 어머니 오늘 영화 보신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고 주연 배우는 원래 이럴 때 미모도 좀 뽐내주시고 주연 배우가 알롱에서 잘 몰라. 근데 진짜 문서리님 오늘 반갑습니다. 아유 나는 이제 진짜로 말을 못해서 내가 묘지에 가서도 우리 채연이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또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떨려서 죽겠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많이 오시고 많은 저기로 서로 합심해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은 못해가지고 아유 대단히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요. 네, 감독님하고 주연 배우 원래 포토타임이 있거든요. 네, 신사 이렇게 하면 언니가 한번 그냥 옆에 서 있으니까 하는 거야. 저기 유인이 대신에 이 대신에 한마디 해요. 엄마인데 그래도 일단 많은 분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기억 속에 기정이는 26살 끝이었어요. 저는 늙어왔지만 기정이는 26살, 지금 56세가 아닌 26세에서 끝났는데 제 딸이 거의 기정이하고 닮았습니다. 기정이를 보는 듯한 감정으로 저는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채은이 안 했어? 아니 됐어 난 했어. 나도 지금? 응. 화장하고 왔는데 오늘 하도 울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약간만 움직이시겠어요? 오른쪽으로 약간 보실까요 어머니? 네네네. 여러분들도 찍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큰 박수로 자리를 아유, 힘드신데 대단히. 네, 오늘의 마지막 행사는 성대 노래패 소리사랑의 공연으로 마칠까 합니다. 소리사랑은 누가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팬클럽 이름이니? 그러면 이게 아니고 제가 입학하기
같아서 네 저도 굉장히 설레고요.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신 감독님, 최은기 학생, 기동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소리사랑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구나. 파란 불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 물을 셀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차 난 냄새 가득한 거리여 어느새 젖은 추억의 거리여 항상궂은 욕설도 어느 매인 부부 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백열등 밑으로 어느새 물든 노래거리여 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의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발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워우워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오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던 한낮의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칠흑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발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워우워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내가 되자. 날마다 반성하고 날마다 진보하며 진실한 용기로 늘 뜨겁고 언제나 타성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바꾸어가며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내 작은 힘이 타인의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잊지 말고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자. 그래, 한순간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난 무엇이 될까?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난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자신도 확신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일심만을 위해 호의호식하며 살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오는 달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저자리라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장사라에 내가 묶인 너 살아서만 가리라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장사라에 내가 묶인 거 살아서만 가리라 장사라에 내가 묶인 거 살아서만 가리라 삶의 노래, 진실의 노래, 민족성대 중앙노래패 소리사랑입니다. 30년 긴 세월 동안 땀냄새 가득한 왕십리 그 길을 지켜주신 우리 어머니 김종부님께 바치는 노래 청계천 팔가에 이어서 해마다 5월이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우리 누이 김귀정을 기리며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이제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 선후배들, 그리고 여기 계신 또 부모님들, 지난 30년 전에 함께 해주어서 고맙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울고 웃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 건네보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즐겁게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자고 동지가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김종분 어머니 그리고 여기 와주신 모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비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기울음이 땅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빗줄기 있다 배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강환한 만주발판 우리 같이 가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아래서 움켜진 뜨거운 열기여 어머니 30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배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강환한 만주발판 우리 어찌 가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아래서 움켜진 뜨거운 열기여 다시 서는 저들 아래서 움켜진 뜨거운 열기여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 전국 대학 민주동문회에서도 오셨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경희대 민주동문회 회장님들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진짜 까먹어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아까 영화 보셨잖아요. 우리 왕십리를 지키는 제가 왕십리 시스터즈라고 예, 불렸던 우리 왕십리 어머님들 오셨습니다. 예, 긴 시간 모두 수고하셨고요. 어머니와 우리 왕십리 시스터즈 분들이 깐내어 갈지도 모릅니다. 이따 올라가셔가지고요. 같이 사진도 찍고 마음껏 즐기고 서로가 웃으면서 헤어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